안녕하세요. 박영대 강사입니다. 2021년 채용 대비 특강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이공계 대표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직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해당 직무에서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그 직무에서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 관련된 역량들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관련된 역량들을 어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공계, 자, 모든 직무들은 살펴볼 수가 없겠고, 대표 직무들, 그러니까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하는 직무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해당 직무에서 어떤 일들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자, 그런 상황에서는 주로 어떤 역량들을 필요로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하실 거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직무 분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채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대신에 수시 채용과 상시 채용의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계열사별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채용 공고를 내서 소수를 채용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상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풀, 뭐 예를 들자면 인턴십을 했던 사람들 풀을 뜻하는 거겠죠. 그 보유하고 있는 인력 풀에서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시 채용이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채용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공채가 왜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코로나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각 기업들이 처음 겪어보는 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거죠. 공채는 정해진 기간에 한 번에 많은 인원을 뽑아서 직무 연수를 시켜서 그 중에서 점수에 따라서 각 부서에 배치를 하는 형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채는 뭐 학습 능력이 좋거나 기본적인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대거 뽑아서 교육시킨 다음에 배치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죠. 그런데 단점은 한 번에 많은 인원을 뽑다 보니까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은 인원을 계속해서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직을 유연하게 이렇게 운영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업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이렇게 조직을 운영해서는 급변하는 이런 환경에 대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시 채용과 상시 채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시 채용과 상시 채용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직무 능력입니다. 직무 능력. 여기 보이시죠? 채용 시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인이 바로 직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공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필요한 경험이나 필요한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태도를 갖추고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무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스펙들도 열심히 학교 생활했구나에 대한 점수를 줬다면 지금은 해당 직무와 유관한 지식과 유관한 기술과 유관한 태도에 대해서만 점수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으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전공, 자격증, 경력, 경험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경험이나 경력들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경력이나 경험들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직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직무를 분석을 해서 어떤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역량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내가 중점적으로 어필해야 될 경험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직무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선택할 건지 그리고 그 직무에서 어떤 능력들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효과적인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직무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해당 직무에서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토목 직무와 건축 직무를 살펴보도록 하죠. 보통 토목 건축 직무는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공사의 목적물이 있겠죠.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오피스 빌딩이 될 수도 있겠죠. 이 공사의 목적물이 계약된 공사 기간 내에 완성하기 위해서 자, 이걸 관리하는 직무가 바로 토목 건축 직무 중에서 공정관리라는 것입니다. 공정관리. 이해가 되죠? 그래서 토목 직무, 건축 직무에서 실제 이 해당 공사 목적물이 제대로 완성이 될 수 있게끔 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게 바로 공정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또 토목 건축 직무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공무관리라는 게 있어요. 공무관리. 뭐 공무관리는 이런 거죠. 실제 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 업체랑 계약을 하게 되겠죠. 그때 들어가게 되는 비용이라던가 또는 거기 들어가게 되는 자원이라던가 자,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게 공무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기성관리라고 해서 이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뭐 30% 정도 지어졌을 때는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60% 정도 지어졌을 때는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특히 건축에 있어서는 또 설계가 있겠죠. 설계. 그래서 실제로 이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상황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요. 그 설계 도면을 작성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뭐 관련해서는 또 감리 업무도 있습니다. 실제 이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지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직무들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를 수행을 할 때는 어떤 게 필요하냐? 일단 필요 조건으로는 전공이 필요합니다. 전공자여야지만 이 직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전공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전공과 유사한 뭐 이런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또는 관련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 이 일을 할 수가 있고요. 필요한 지식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일단 손익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죠. 실제 이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손익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 공정을 수행을 함에 있어서 자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들어가게 되는 인력이라던가 자재라던가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관련해서 또 정보 수집 능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특히 건축 관련해서는 법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식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관련해서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이런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어필해야 될 겁니다. 다음에 필요 기술에 있어서는 자재나 공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공정을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설계도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설계도를 검토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원가 관리 기법이라던가 예산 작성 능력이라던가 사업성을 평가한다던가 협력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관련한 경력이나 경험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직무에서 어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직무에서 이런 직무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필요 지식과 필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관련해서 본인이 보유 경험이 있다면 이 경험들을 위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직무로 환경, 안전, 보건 직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안전사고는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회사의 손익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전환경 직무는요, 이러한 사고 방지를 위해서 회사의 안전보건 정책이나 시스템들을 수립하는 일을 하고요. 또 현장 안전 이행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안전보건상에 문제점이 있느냐, 자, 이런 걸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을 해서 무재해, 산업 무재해를 구현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 재해에 대해서, 산재에 대해서 사후 관리 개념이 아니라 사전 예방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관련해서 뭐 예방 교육을 한다던가 또는 그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준다던가 또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을 유지한다던가 뭐 또는 관련해서 협력업체가 있다면 그 협력업체랑 이런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관련해서 인원들이 있다면 그것을 관리하는 자, 이런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산업 현장에서 뭐 산업재해죠. 이 재해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뭐 산정을 한다던가 또는 뭐 사고 조사를 뭐 한다던가 뭐 이런 직무들을 수행을 하고요. 또 안전관리 교육 같은 것도 합니다. 자, 교육 같은 것도 하고요. 그리고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일을 하죠. 뭐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일단 전공이 필요하겠죠. 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필요한 지식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일단 기획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기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재해를 좀 낮출 수 있을까? 재해율을 낮출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뭐 이런 식의 기획이 필요할 것이고 또 자원 관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실제 인력들을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지 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 관련한 지식도 필요하겠죠. 산재가 일어났을 때,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실제 민원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대민 관리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사고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한 지식이라고 한다면 필요 기술에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대한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또 영어 회화를 잘 하면 좋겠죠. 기본적으로 또 해외 사례라던가 또는 이런 매뉴얼들을 숙달을 할 때 기본적으로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 회화 실력이 있으면 좋고요. 사전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 경험치가 있다면 좋겠죠. 그리고 전략 수립 및 프레젠테이션 기술이 있으면 또 좋을 겁니다. 그래서 환경안전보건 쪽으로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필요 지식, 필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제대로 어필하시면 좋겠죠. 자, 플랜트 직무는요. 국내나 국외 발전, 화공, 담수 플랜트 사업에서 플랜트를 설계하고요. 시공 관리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링 직무를 뜻합니다. 주요 업무 내용으로 보자면 이게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설계 품질을 검증하는 이런 업무를 수행을 하고요. 또 설계 문서를 작성하고 설계 스케줄링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보자면 화공, 발전, 소방, 기계, 개장, 배관, 전기 설계 자 이런 것들을 하고요. 또 입찰 및 견적 관리도 하고 품질 관리도 합니다.
그리고 조달 업무도 수행을 하고요. 사업 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을 합니다. 되게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을 할 때 설계 기준이라던가 설계 계획서에 따라서 각 시스템별로 설계 상세 도면을 검토 확인을 해서요. 그 도면에 따라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이 되고 있는지, 자, 그걸 관리한다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또 정확한 원가 관리가 필요하고요. 납기 준수를 위해서 공정 검토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에서 보다시피 이 플랜트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기간 내에 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그에 따라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또 이 설계를 잘못해서 원가를 잘못 산정하게 되면 나중에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랜트 사업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 산정이라던가 이 설계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게 바로 플랜트 직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 조건을 보면은 전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필요 지식으로 보자면 소닉 마인드가 중요하겠죠. 실제로 공정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그 공정에 대해서 이익이나 손실 여부를 잘 따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원관리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 공정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얼마만큼의 자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또 정보 수집 능력도 중요하고요. 또 법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필요 기술로는 자재나 공법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원가 산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설계 도면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원가 관리 기법이라던가 예산 작성 능력, 그리고 사업성을 평가하는 능력, 협력사를 관리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대인관계 능력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플랜트 직무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직무에 필요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직무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제대로 어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공계 대표 직무죠. 생산관리 직무를 살펴보도록 하죠. 생산관리 직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품의 생산 계획에 따라서 제품별로 품질 규격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최적의 제품 생산 시기, 물량을 결정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이번 달에 A라는 제품을 3만 개를 생산해야 된다. 그러면은 3만 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자재가 들어가야 되고 얼마만큼의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공장은 몇 시간이 가동되어야 되느냐. 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게 생산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관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생산 및 제조 원가 관리라던가 또는 공장 캐파 증설이라던가 공장을 예를 들어서 지금 공장을 풀로 가동하는데도 생산량을 다 못 맞춘다. 그러면은 공장 캐파를 늘려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생산관리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수요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실제 이 로스, 즉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 자원 배분을 잘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일이 생산관리 직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생산관리 직무는요, 보통 이공계 전공자들을 원하고요. 또 필요 지식으로는 제품 및 생산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자원 배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필요한 기술로는 어학 능력이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장비 매뉴얼이라던가 또는 생산 공정 관련해서 이런 매뉴얼들이 영어 원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이런 어학 능력도 필요하고요. 또 전산 환원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의외로 생산 관리 직무라고 하면 왠지 이제 손에 기름을 묻힐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생산 관리 직무는
자원 배분을 하는 이런 기획에 좀 가깝기 때문에 실제 엑셀을 활용을 해서 자원 배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ERP를 쓴다거나 그래서 이런 전산 활용 능력이 중요하고요. 또 의사소통 능력이 되게 중요하겠죠. 실제 이런 오더를 받고 그 오더에 따라서 오더를 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의 소통이라던가 또는 오더를 받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업무를 확인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자원관리 능력도 중요하겠죠. 인적 자원을 배분한다던가 또는 예산 자원을 배분한다던가 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합니다. 또 대인관계 능력도 중요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생산관리 직무에 지원을 할 때는 이러한 필요한 지식과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식에 해당하는 경험, 기술에 해당하는 경험을 위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봤던 생산관리 직무와 유사하게 보이지만 실은 조금 다른 게 바로 생산기술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기술 직무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산 공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자, 생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생산 기술 직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기계에 대한 지식이라던가 제어 뭐 이런 기술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 조건에는 전공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 지식에는 생산 공정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기술 직무에서는 그냥 학사 출신의 신입사원들을 이렇게 자주 뽑지는 않아요. 뭐 석박사라던가 또는 생산 현장에서의 경험치가 충분히 있는 이런 지원자들을 뽑는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뭔지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좋을까, 어떤 장비를 도입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험이나 경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기술을 보시면은 장비 제작 원가 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뭐 생산 공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장비를 도입하는데 그게 너무 비싼 장비고 또 그 효율성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게 되면 이거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관리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엔지니어링 능력, 그리고 설계 도면을 해석하는 능력, 또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협상 능력이라던가 교섭 능력, 그리고 또 이거를 한번 시운전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시운전 능력, 프로젝트 관리 능력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산 기술은 생산 공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직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질관리 직무는요, 생산관리 직무와는 좀 상반된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산관리 직무는 생산 목표를 수립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하지만 품질관리 직무는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불량률을 낮추는데, 즉 품질을 높이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샘플로 몇 개를 뽑아서 품질 검사를 해보고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생산 라인을 스톱시키고 거기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찾아내는 직무가 바로 품질 관리 직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품질과 규격 표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 전 단계에 걸쳐서 품질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필요 조건으로는 전공자여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 지식으로는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품질 관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산 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생산자들에게 이 품질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설득이 되겠죠. 야, 지금 생산하는 거 멈춰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멈춰 라고 하면은 설득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품질 관련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 기술로서는 품질 관리 능력이라던가 품질 검사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 그리고 어떤 것을 분석을 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이런 능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원활해야 되겠죠. 자원관리 능력이라던가 문서 작성 능력 등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필요한 지식과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다음으로 연구개발, 연구기획 직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R&D라고 하면 연구개발 직무라고 얘기를 하죠. 연구개발과 연구기획의 차이를 얘기해 보자면 연구기획은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연구과제를 수행하면 좋을까를 찾아내는 게 바로 연구기획 직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연구 개발할 과제를 찾아내는 어떻게 보면은 리서치에 가깝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자료들을 찾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분석을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연구 과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자 어떻게 보면은 좀 학문적인 뭐 이런 요소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연구 기획 직무라고 한다면 연구 개발, 즉 R&D 직무는요. 그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연구 과제가 선정이 되면 연구 기획을 통해서 과제가 선정이 되면 그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제의 목표가 있겠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를 해서 결과를 내는 직무가 바로 연구 개발 직무입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 직무는 결과를 요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으로서는 전공이 필요하고요. 당연한 얘기겠죠. 필요 지식으로서는 전공 관련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석사나 박사 이런 학위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필요한 기술로서는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 과제를 뭐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진행할 수는 없겠죠. 정해진 기간이 있을 거고요. 그 기간 내에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를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회사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서 연구 개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만 날린 것이 아니라 시간도 날리게 되고 그 시간으로 인해서 기회비용까지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구개발을 하게 될 때는 이 연구개발을 시행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을 해서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능력, 그러니까 어떤 걸 모듈화하고 또 프로세스화해서 해결해가는 이런 사고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설계 능력이 중요하고요. 도면 해석 능력이라던가 또 시장 분석 능력, 업무 관리 능력 등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특히나 연구개발직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할 때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는지 이런 프로젝트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으로 IT 설계, 개발 직무가 있는데요. 자, 단어만 봐도 딱 알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라서 또는 회사의 경영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만드는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딩 능력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용자에게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좀 더 사용성이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이런 것까지 고민해서 설계를 하고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필요 조건으로는 전공자이면 좋겠죠. 그리고 필요 지식으로는 프로그램 개발 언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최신 개발 언어들을 다 습득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코딩 능력은 다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필요 기술로서는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나 또는 해당 기업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의 기간이 필요로 합니까? 얼마의 인력이 필요로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비용 측정을 못하게 될 것이고
제대로 된 비용 측정을 못하게 된다면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이 되게 낮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시스템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기획자의 의도에 따라서 기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능을 구현하게 되었을 때 실제 사용자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을 것인가 또는 안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예측을 해서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적 사고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IT 인력들을 대거 채용을 하고 있고 산업, 업종을 불문하고 IT 인력들을 되게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전환 속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이 요구하고 있고 또 취업 자리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개발 언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만큼의 개발 경험이 있는지 이런 포트폴리오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학과 생활을 할 때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그런 관련 경험들을 쌓아두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공계 대표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제가 강의 도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무 적합도입니다. 그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경험치냐. 자, 이런 것들을 꼭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평소에 찾아보시고 해당 직무에서 어떤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경험이 제대로 어필을 할 수 있는 직무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고요.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역량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자, 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직무들, 정보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